결국에는 수급이 좀 돌아서네요. 안 좋은 쪽으로요. 거래소에서 기관도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쌍끌이 매도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팝니다. 외국인 매도로 확실하게 좀 가닥이 잡히면서 외국인 쪽 매도 물량이 한 200억 정도 코스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저점이 더 낮아지면서 2% 안팎으로 밀리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또 투자의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을 접목해 볼 수 있을지 그러면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예, 자, 시장 과매도, 자, 공포의 매수, 자, 2차전지 주도주. 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개의 키워드인데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과매도 구간이니 지금 사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까지 다뤄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 알려주시죠. 네. 자,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자, 대외 변수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 중동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그 반영이냐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도 세력에 의해서 이럴 때 완전히 좀 밀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투심 자체를 조금 더 위축시키는 이런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 다우와 나스닥이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지금 기술주들,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추세를 또 다시 살짝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첫 번째 테슬라가 이제 실적 악화 얘기로 이제 많이 빠졌죠. 저는 이제 반영 자체가 다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구글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그리고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이 지금 약간 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실적 발표도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변동성이 크게 좀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지금 유가는 지금 88.37달러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달러 기준으로 이제 약간 유가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인플레에 대한 또 우려감이 또 시장에 또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슈를 계속 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90달러 정도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좀 소강 상태로 좀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1358원 오전으로 지금 워낙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 기준금리도 이제 전일 발표를 했지만 3.5%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5.5%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어떤 그 방향성이 장기의 어떤 그 방향성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 쪽에서의 어떤 그 흐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지난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3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수요일에 330을 기점으로 이 방향성이 이제 결정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외인들의 누적 그 선물 정보가 이제 매도 쪽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아래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는 이런 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자, 이 포인트를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면 거래소 쪽에서 지금 2,360포인트 선입니다. 직전 저점이 깨지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을 보면 지금 764포인트 선에서 이 저점이 깨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차전지 주도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빠지면서 나머지 타업주들도 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이냐면, 자, 보세요. 사실 제가 2차전지를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보세요.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차트인데, 엔비디아가 지난 2021년도에 310달러 선을 찍고 추세를 이탈시키면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한번 돌려볼까요? 네, 차트를 좀 돌려보면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장과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지금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기싸움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승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과매도 된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튼 지난주도 이제 매수를 말씀을 좀 드렸지만 좀 빠져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어떤 그 멘탈을 잡고 좀 버텨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조 2천억의 실적 발표를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게 밀어낸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국매도 세력에 의해서 어떤 매도를 유발하는 이런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홀딩스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가치는 실적에 수렴한다. 성장과 실적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제가 봤을 때는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 추세가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좀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는 반등폭도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양극재 봤을 때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가격선을 보게 되면 지난 5월 달에 저점선까지 내려왔던 그 가격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24일 날 잠정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걸 끝까지 밀어내려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을 뭐 소재적으로 계속 밀어내는 상황이 좀 보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제 손절을 좀 유발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7월 26일 전에요. 에코프로도 이제 150만 원을 찍을 때 이제 쇼스퀴즈를 유발시키면서 공매도 세력들의 반대 물량들을 나타나게 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걸 보는 이제 복수전을 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리튬 가격이라든지 모든 가격 자체가 더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리튬 가격이라든지 금속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미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23만 원 선이면 사실 과매도된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얼마만큼 빠르게 반등이 나오느냐 그건 우리가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시장의 뭐 신용 반대 물량이라든지 스탁론 그 반대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고점에서 지난 저는 뭐 우리가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7월 26일 날 다 고점에서 매도를 다 해드렸습니다. 우리 양극재 그리고 소재 그 원료 관련해서 다 매도를 했지만 이 정도에서 투자했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28만 원, 29만 원 요 정도 선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빠져 있어도 내가 만약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동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 차트가 미국의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미국의 성장과 실적을 겸비한 엔비디아 이 위대한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저점이 이탈되고 추세가 깨졌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실적하고 성장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글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지난 2021년도에 그 151달러 선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다 이탈되고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 시장의 어떤 그 실적 기대치가 예상치는 하에 도달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 TSMC 같은 경우는 반대권에서 이제 정고점 못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계 우리 국내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위대한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있지만 우리 국내 기업은 성장의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차 전지 산업 섹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매도 세력에 의한 이 눌림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기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 마지막 투자 기술을 보고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이겨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코스닥이 760포인트 선입니다. 이러면 지난 920포인트 이상에서 투자했던 투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굉장히 멘붕이 좀 오는 상황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거시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정도 빠질 만한 포인트가 없다. 네. 지난 6월 달에 미국의 부채 증액이 6월 2020년 2분기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2월까지 이건 뭐 크게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달러가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어떤 그 돌파할 수 있는 시점들이 약간 시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끝자락에 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기준으로 수심이 굉장히 좀 위축된 상황이지만 결국은 850, 870을 갔을 때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점에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소 쪽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거래소가 2,360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우리가 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전기전자 업종들이 지금 올라줘야지 시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는 2차 전지와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못 가면 시장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게 시장이 여기서 이제 못 올라가면 어떤 위기,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위기가 온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크게 악재가 나올 부분들은 다 나왔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시간을 좀 버티면서 좀 기다리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의 끝자락에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좀 멘탈 잡고 좀 힘을 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향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좀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제스터 전문가의 투자의 기술이었고요. 다시 한번 음향 상태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이미 앞서서 키워드에서 지금 과매도 구간이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버텨야 할 구간, 하지만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하락의 끝자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들고 있자, 지금은 좀 버티자라는 전략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주도 중가 아닌가, 이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좀 아리송하실 텐데 마제스터 전문가는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주도주가 맞습니다. 이쪽이 올라야지만 지수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지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시각으로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또 함께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